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입문 2개월을 잠정 결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입문 2개월 방송 후기 혹은 소감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지난 4월 초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달이 조금 넘었네요. 4월 말까지 2개 영상을 찍었고 5월에는 7개, 6월에는 6개 이렇게 찍었네요. 조회수는 평균적으로 한 20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를 엄청 한번 늘려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건 포털뉴스 문제가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쪽이고 또 문제가 많은 이슈여서 포털뉴스 관련 콘텐츠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꽝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 관심 없는 주제다. 이런 사실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다. 유튜브 방송 규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 한다는 그 사실이요. 그래서 주제를 그 뒤로 확 한번 바꿨습니다. 이슈가 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타이틀은 문제적 인물 시리즈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강용석을 문제적 인물 시리즈 첫 번째 인물로 찍어봤어요. 본격적으로 찍은 게 이 정도다 하는 거 그거 들킬까 봐서 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일부러 티저 편이다 뭐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찍었어요. 결과는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그때까지 한 자릿수를 못 넘어서던 영상 조회수가 이때 하루 만에 2,000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이때 확 늘었어요. 이거 더네? 그리고 곧장 문재인 편을 또 찍었어요. 결과는 쪽박 났습니다. 문재인 찍고는 사실 그 여기저기 삐끼질까지 했어요. 근데 보름이 넘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조회수가 50이네요. 50. 내가 다시 보기로 본 게 한 10회는 넘을 테니까 결국 40명이 채 안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내가 올렸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콘텐츠를 논란 쪽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 관련 콘텐츠를 하나 찍었고요. 이어서 요즘 핫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조국을 주제로 한 영상을 찍었어요. 조국을 변호한다. 뭐 제목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특히 조국 관련 영상은 검찰까지 건들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부제까지 달고 있고 그래서 내심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역시 꽝이었습니다. 그 2개 영상은 조회수가 10회에서 20회 뭐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영상 조회수는 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몇 분 봐주는 딱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개인 신상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뭐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에서 뭘 안 받아주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꼬마김밥 한 줄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집에서 돈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들고 나가서 사흘 밤낮 도박을 했습니다. 그거 다 날렸어요. 마지막에는 경찰이 그 현장을 덮쳤죠. 그리고 그 길로 대구로 도망을 갔습니다. 대구 남산동 산꼭대기 자취방을 얻어서 그때 이제 과외 비슷한 걸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옆방에는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택시기사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애인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뭐가 시끄러웠는지는 미로 짐작하시기 바라고. 자취방이 얼마나 그 방음이 잘 되겠어요.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그 금술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 애인이 바람을 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다른 남자가 왔어요. 솔직히 그때 그걸 그 친구한테 일를까 말까 진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러야 하나요, 이거? 하여튼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 일렀어요. 근데 그 비밀이 사실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그 애인이 진짜 맑았습니다. 정신세계가 해맑은 처자였다. 우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애인이 거의 그 민소대 바람으로 다녔는데 거의 벗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다른 자취방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우리가 자취하는 방에도 놀러 오고 스스럼 없이 놀러 와서 그냥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한창 청춘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인이 이 처자가 바람을 피는데 별다른 죄의식 이런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런 죄의식 같은 걸 느낀다는 걸 전혀 우리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와, 참 해맑은 처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담 삼아 하고 했어요. 당연히 금세 알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 석 달? 그 정도 돼서 결국 그 사실을 이 친구가 알았어요. 그때 아까 내가 했던 저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죽어볼까 살아볼까 생각 중이라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여튼 그 바람 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친구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인을 딱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내하고 같이 죽자. 정말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처자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어디에 지금도 생각 어디에 죽으려면 댁이나 죽으라 해. 죽으려면 니나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완전히 하여튼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줌니가 이제 그 간신히 때 말려가지고 그 처자를 다른 데로 데리고 나갔고 그 친구는 그냥 방에 그렇게 넋이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다가 식칼 딱 놔두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러다가 진짜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 방문 앞에 걸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있던 친구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했는지 뭐 하세요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기사하던 그 친구가 했던 한마디는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죽어볼까 살아볼까 생각 중이라 해. 꼭 그 톤.
죽어볼까 살아볼까 생각 중이라. 와, 그 표정이 진짜 쓸쓸한은 아닌 것 같고 씁쓸하다 뭐 그런 거. 요 며칠 새 그 누군가가 내 표정을 봤다면 아마 그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가 진짜 하려던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3000% 빠져버렸네요. 사실 오늘 컨디션이 뭐 이게 영상 찍을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월요일이고 뭐 며칠 힘들었고 해서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이거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진짜 중요한 그런 얘기. 근데 엉뚱한 데로 빠지는 바람에 그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냐 그러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다.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하려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거더라. 뭐 자기를 비워야 한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 유튜브라는 거는 할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를 더 하자면은 철학 얘기도 뭐 잠깐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